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10월 환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지난 4월에 이어 다시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과는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기 위해 내놓은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크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금융시장이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면서 국내에서도 대출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안에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변동금리 대출을 서둘러 정리해야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으로 반도체가 유례없는 호황을 맞으면서 삼성전자의 주식 시가총액이 4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전체 시총 가운데 25%가 삼성전자에 집중되면서 지나친 쏠림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재료값 상승과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상반기 부진을 이어갔던 대형 식품주들이 회복세에 들어섰습니다. 3분기 실적 회복을 바탕으로 주가도 반등 기회를 노리고 있어 내년 상반기까지 대형 식품주들의 실적 개선이 두드러질 전망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46포인트 하락한 2482.91에 장을 마감합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2.09포인트 하락한 668.42에 장을 마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 기관 모두 모든 수급주체 매도 우위로 마무리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 동반 순매수, 기관 홀로 순매도합니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 양시장 모두 하루 쉬어가는 날이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는 현선물 순매도로 이어갔는데요. 오늘은 운송장비 업종이 특히나 다시 한번 올라와주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잠시 후에 대표님과 더욱더 꼼꼼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 받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시다면요,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시장에 관해서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TV뿐만이 아니라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외부 어느 곳에서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시청 가능하니까요. 유튜브도 많은 활용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저녁도 대표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중에는요, 평택촌의 정석투자와 9시에서 10시까지 1시간 동안 함께 하셨더라면요, 일요일 저녁 9시에서도 또 봉출사세 이강민 전문가님과 또 대표님이 이끌어가는 무료 방송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되는 정보에 대해서는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투자 시 참고만 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판단으로 현명한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장인데요. 수요일도 함께 해주실 분입니다. 주식 투자의 교과서 정혜 대표님을 먼저 화면 통해서 소개합니다. 네, 대표님 바로 인사 나눠볼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외국인 쪽에서는 수급이 계속적으로 매도로 나가고 있고요. 오늘 양시장 모두 하루 쉬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네, 지금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전체로 봤을 때 여기서 조정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따라서 향후 제가 원래 발표했던 목표치, 그 지수에 대해서 제가 수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어쨌든 오늘은 제가 특별히 매일같이 전달해 드렸던 그런 패턴으로도 설명드리지만 초장기적 아주 거시적인 흐름에서도 코스피 코스닥 한번 제가 자세하게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시점이다.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하루하루가 정말 중요한 텐데요. 그의 때에 맞는 중요성에 맞게 또 시황 분석과 종목 분석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오늘도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표님만의 특허 기술이죠. 적정 주가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대표님 공개를 하고 계시죠. 저희 서울경제TV에 들어오셔서 평택촌 적정 주가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바로 연결 가능하니까요. 이 점도 많은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양시장 모두 쉬어간 흐름이었는데요.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는 한 줄로 어떻게 정리해 주셨을까요? 오늘장 한마디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코스피 단기 고점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정리를 해주셨네요.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46포인트가 하락한 2482.91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2480선은 지지가 됐는데 대표님은 코스피 고점에 대한 가능성을 또 열어두신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장 한마디 풀어볼까요? 네, 제가 단기 고점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최대적인 고점, 그러니까 최고점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저는 이미 5월 중순에 2600선까지는 갈 수 있다고 전망을 했고요. 그 이후로 증권사에서 약간 시간차가 있지만 2600선을 연달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결정적인 이유는 제가 이제 어제도 그렇게 말씀드렸었지만은 시가총액 1위 종목, 그다음에 주도 업종이 너무 좀 심하게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그에 반해서 지수는 너무 탄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지수가 가니까 상당히 강해 보이는데 내용을 뜯어보면은 뭐랄까요, 좀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원래 지수 바닥기에서는 대형주가 한번 급등해주면서 지수 끌어올리고요. 그 다음에 중소형주, 이 순환매가 나와요. 그 다음에 테마주. 그러면서 지수가 계속 갈 때, 시가총액 1위 종목, 그 다음에 주도 업종은, 양시장의 지수,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하고 코스닥의 종합지수보다 조금 더 탄력 있는 정도로 가는 게 이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정말 그 지수가 억지로 따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차이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우려를 하냐면은 코스피라든가 코스닥이라든가 쉽게 말하면 삼성전자하고 셀트리온이 지수를 들어 올렸거든요. 근데 그 종목들이 계속 엄청나게 상승해줘야지 지금 상승세가 유지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는 걱정스럽다는 거죠. 왜? 시가총액 1위 종목이 절대 가볍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도 그렇고 셀트리온도 그렇고 너무 과도하게 단기 상승해줬기 때문에 여기서 그 종목들이 뭐 상승하더라도 약간 상승하거나 뭐 심지어 이제 밀렸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지수는 조정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은 차트를 통해서 제가 아주 거시적인 흐름 말씀드리고 셀트리온 그다음에 코스피의 그 업종 흐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차트 보시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게 이게 코스피입니다. 제가 그동안은 241선하고 481선을 보여드린 적이 없어요. 왜 그냥 보여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보여드린 거예요. 근데 오늘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벽돌색 비슷한 게 있죠? 예, 이거 뭐 황토색이라고 그러나요? 이게 241선이고요. 위에 동그라미. 아래쪽이 241선입니다. 그 하늘색 비슷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현재 그 지수하고 비교해 보면은 약 한 380포인트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10년 내로, 그러니까, 가장 이격이 큽니다. 그러니까 2007년 이후로 가장 이격이 커요. 2007년에도 이격이 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2007년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테마주, 그리고 전반적으로 업종이 다 올라갔어요. 근데 올해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넓게 잡아봐야 전기전자, 금융, 좋게 잡으면 전기전자 하나가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격으로 본다 그러면은 사실 어떻습니까? 약 38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지만 제가 볼 때 실질적으로는 지금 체감시상으로 2200이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왜 설명드리냐. 앞으로 대형주를 제외한 나머지 중소형주들이 갈 여력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480선하고 이렇게 이격이 크다고 하는 것은 웬만해서는 상승 추세가 훼손되지 않는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단기적으로 조정받는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갑자기 북한 변수가 정말 예기치 못하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만한 그런 악재가 터지지 않는 한 시장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으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말자 설명드리겠고요. 다만 단기 조정은 가능하다 볼 수 있겠고요.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또 포인트가 뭐냐면요. 241선이 올해 그러니까 2월이었습니다. 480선을 돌파했어요. 그러면서 초장기 골든크로스가 나온 거예요. 자, 이번엔 코스닥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코스닥은 정반대죠. 작년, 그러니까 대략 한 12월 정도 되거든요. 그때 241선이, 오히려, 481선 이탈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실 때 어떻습니까? 481선이 더 높아요. 240선이 더 낮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거는 멀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여름부터 그 얘기했던 겁니다. 한 번은 코스닥 강풍이 올 것이다. 다만 그게 언제쯤인지 모른다.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분명히. 8월에 오지 않으면 11월 정도에 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8월에는 어땠습니까? 북한 변수 뻥 터져버리면서 막 흔들렸잖아요. 그래서 9월이 지나고 현재 이제 10월인데 여기서 제가 볼 때는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이번에 11월에도 안 오면 코스닥 광풍이 안 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왜 이 얘기를 해드리냐. 전체적인 트렌드를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떻다? 엄청난 악재가 터지지 않는 한 상승 추세가 이렇게 훼손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적인 어떤 체감 지수는 한 220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한 28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들 한번 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고요. 코스닥은 지금 초장기 이동평균선 두 가지를 비교해놓고 보면 어떨까요? 하락 추세예요, 아직도.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은 들어 올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지수 조정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지만 시장 전체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걱정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오늘 제가 특별히 준비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첫 번째는 셀트리온의 특이한 매매 동향입니다. 이건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번 주 수요일까지 4거래 주소로 매매 동향을 뽑아본 건데요. 동기간에 외국인은 169만 주 순매수했습니다. 그런데 기간은 139만 주 순매도를 했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간 전체가 다 순매도했다는 게 이게 특징적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간이 순매도라고 하더라도 어떤 기간은 순매수, 어떤 기간은 순매도 이게 좀 어우러지면서 순매도가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나왔냐? 금융투자가 48만 주, 보험 16만 주, 수신이 20만 주 순매도하고요. 가장 결정적으로 제가 우려하는 게 뭐냐면 연기금이 24만 주 순매수하고요. 국가지자체가 12만 주 순매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걸 다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다 이렇게 설명해 드렸었는데 한번 이거를 여러분들이 왜 제가 지금 설명드렸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연기금도 그렇고 국가지자체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상당히 보수적이잖아요. 초장기 투자하는 쪽 아닙니까? 근데 막상 셀트리온이 급등했을 때 연기금하고 국가지자체가 던졌다는 거죠. 그리고 기간 전체가 던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셀트리온의 특이한 매매 동향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코스피에 특이한 업종 흐름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오늘 코스피에서 상승 1위 업종이 의료정밀이에요. 2위 업종이 서비스업이고요. 하락 1위는 뭐냐? 증권이에요. 2위는 은행입니다. 근데 여기서 상승 1위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코스피에서 의료정밀은 달랑 5개밖에 안 돼요. 종목수가. 5개. 정말 몇 개 안 되죠. 통신주 다음으로 종목수가 작은 업종이 바로 의료정밀입니다. 통신업 같은 경우는 3개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서비스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온갖 잡동사니가 다 모였어요. 코스닥에서 이전한 종목들 아니면 지주회사 기타 등등 하여간 이거는 어떻게 업종 분류가 불가능한 종목들을 모아놓은 게 바로 서비스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상승 1위하고 2위가 일단은 이렇다는 거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어차피 오늘 약간 하락했다고는 하지만 지수가 굉장히 좋은 상태 아닙니까? 근데 증권업종이 하락 1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왜 외국이라고 자꾸 얘기하냐면은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이건 상식적으로 도저히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적어도 증권업종이 플러스가 나와야죠.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마이너스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하락률 1위가 나온다고 하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단기적인 흐름도 체크하자 설명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오늘은 제가 초장기적인 측면 그리고 단기적인 거 그리고 셀트리온하고 코스피 업종에 대해 설명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매매하실 때 많은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기적인 관점과 장기적인 관점 그리고 셀트리온에 대한 특이한 매매 동향까지도 꼼꼼하게 분석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양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코스피는 아쉬운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 역시도 좀 하락으로 마감이 되는데 양시장 더욱더 꼼꼼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양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네, 코스피는 외국인하고 기관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형주 하락으로 이제 약보합 마감했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주도 업종이 점점 탄력을 잃어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전기전자가 생각보다 세지 않잖아요. 금융업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약간 좀 아슬아슬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코스닥은 이제 대형주가 상승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소형주가 무더기로 이제 하락하다 보니까 하락으로 전환이 되는데요. 어쨌든 오늘은 확실하게 조정받는다 이렇게 볼 수도 없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탄력을 이어간다 볼 수도 없는 약간 혼조세 구간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시장 모두 혼조세에 대한 의견도 말씀해 주셨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형주의 하락으로 하락 전환됐다라는 부분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목요일장의 전망도 알아봐야 할 텐데요. 내일장의 전망 알아보도록 하죠. 대표님, 그렇다면은 내일은 또 이 흐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역시 제약바이오에서 어떻게 움직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쪽의 대형주들이 내일도 집단으로 올라가면 지수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이고 반대로 거기서 이제 조정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수가 언제든지 밀릴 수 있겠죠. 그래서 내일은 제가 특별히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 투자 전략을 전달해 드릴 테니까 많은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투자 전략 안에서 또 대표님의 투자 말씀을 드린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장의 정리와 내일장의 전망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이슈 공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들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 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웅진에너지 올라왔습니다. 실적 개선 기대감에 강세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마무리도 강세로 마무리가 됐네요. 자, 이어서 CJ E&M입니다. 넷마블 지분 가치와 자회사 상장 기대감에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역시나 종가도 강세로 마무리가 됐네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요. 웅진에너지 올라왔습니다. 실적 개선 기대감을 받으면서 강세 흐름 보이고 있다라는 이슈인데요. 자, 오늘은 10%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7,890원 종가 마감이 됐는데요. 일단 전거래일만 해도 7,000원대 초반이었는데 후반까지 강하게 상승한 모습이었습니다. 대표님, 웅진에너지는 10,000원대에서 하락했다가 다시 좀 오늘의 반등 이어가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웅진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보유자는 홀딩해 주세요. 지금 매도하기는 좀 아쉽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미보유자는 조정 시에 매수해달라 설명을 드리는데요.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121선 이탈했다가 지금 반등 나오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은 아주 잘했고요. 여기서 매도하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매도하시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웅진에너지 지금 시점에서 매도하기 좀 아까운 시점이고요. 보유자는 홀딩 의견 주셨고요. 미보유자는 조정 시 매수 의견 주셨으니까요. 두 관점에서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주요 이슈 첫 번째 이슈는 웅진에너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다음 이슈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CJ E&M이 올라왔습니다. 넷마블 지분 가치와 자회사 상장 기대감을 받으면서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CJ E&M은요, 오늘 3% 가까이 올라왔고요. 8만 원대를 다시 한번 중후반까지 노려보네요. 84,0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대표님, 올해 1월 달만 해도 9만 원대였던 주가였죠. 지금 바닥권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CJ E&M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보유자 같은 경우는 이제 매도 후에
확실하게 조정받으면 그때 매수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적정 주가 대비로는 뭐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좀 부담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현재 가격대가 이래요. 그러니까 현재 가격대 자체가 직전 고점 라인하고 점점 가까워지고 있죠. 그리고 작년 고점 라인하고는 좀 이격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어쨌든 점점 부담스러운 매물대예요. 거기다가 어차피 단기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욕심내지 말자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종목은 사실은 제가 과거에 굉장히 좋아했던 종목입니다. 왜 좋아했냐면은 저는 내수주를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수출주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수출주는 이게 명암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내수주를 좋아하는 편인데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지난 2012년에도 그랬고 이건 묻어두면 먹을 거라 그랬어요. 그러더니 한번 가긴 가더라고요. 근데 그때까지 못 견뎌요. 투자자들이 이제 그러죠, 저한테. 중장기로 묻어둘 종목을 추천해달라. 그래서 이제 가끔 추천해드리면은 일주일 뒤에 또 질문해요. 왜 안 가냐고. 예, 그게 투자자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아무리 좋은 중장기 종목을 추천해도 정말 몇 년씩 갖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고요. 하락할 때 몇 년씩 갖고 있어요. 예, 그거 손해보는 거 아까워서 못 던지는 거죠. 그래서 왜 CJ ENM 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거는 지금 중장기 투자하기에는 적합하진 않아요. 다만 항상 이 종목은 관심 종목에 세팅해 놓으세요. 세팅해 놨다가 지수가 뭐 대폭락이 나왔든 아니면 이 종목이 뭐 어떤 이유가 되든 한번 급락이 나왔든 그럴 때 이건 들어가도 큰 무리가 없는 종목이다. 이걸 꼭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어쨌든 지금은 단기적으로도 좀 무리가 있고 중기적으로 들어갈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 다만 언젠가 이 종목은 우리가 중장기 베팅해도 괜찮은 종목이다. 이걸 꼭 설명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전달한 거니까 참고해서 잘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J ENM 보유자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CJ ENM에 대해서는 이후 좀 중장기적으로 베팅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도 함께 분석 도와드렸네요. 자, 이렇게 오늘의 주요 이슈는요. 웅진에너지와 CJ ENM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본격적으로 관심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심 종목부터 화면 통해서 만나봅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관심 종목은요. 키움증권이 올라왔습니다. 네, 이전까지만 해도 지수가 올라갈 때 증권업종들의 상승세가 가장 두드러졌죠. 하지만 최근에 지수가 빠지면서 오늘 증권업종에 대해서도 같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자, 키움증권은요, 오늘 3% 넘게 빠지면서 72,9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대표님, 증권주가 참 오랜만에 올라온 것 같아요. 키움증권 풀어주실까요? 네,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렇게 해주세요. 보유자 매도 후, 그냥 관망하시고요. 미보유자도 아직은 관망해달라. 왜? 제가 좀 전에 설명해드렸잖아요. 오늘 같은 날 뭐 지수가 시황이 빠진 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약보합 아닙니까? 코스피가. 근데 증권업종이 하락이래요.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지수가 엄청나게 폭등하지 않는 한 못 간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조건이 성립돼야 할까요? 증권주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지금 간당간당하거든요. 단기적으로 언제든지 쏟아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지수가 내려간다. 당연히 내려가겠죠. 지수가 약간 올라도 별로 크게 오르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렇게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사실 키움증권 말고도 다른 증권들도 비슷한 어떤 메커니즘으로 접근하면 될 것 같고요.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키움증권 아직도 저평가돼 있기는 해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이 성장을 했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냐면은 나중에 증권주 순환매가 나오고 또 언젠가 제가 증권주를 강력하게 매수하자 이런 사인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좀 고가주, 우량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잡아도 되고요. 참 시간이 빠르네요. 키움증권이 생긴 게 그렇게 역사가 오래되진 않았거든요. 근데 2002년이었어요. 모 방송사에서 키움증권 관해서 어떤 홍보 방송을 만드는데 그때 모델이 저였어요. 사실 저는 그때 키움증권 쓰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를 모델로 해서 이 홍보 방송을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2002년도 얘기예요. 벌써 15년 전이죠. 근데 어느덧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키움증권은 사실 제가 볼 때는 뭐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안정적인 회사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정받으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삼성증권 잡기에는 너무 좀 더딘 것 같고 미래셋 대우는
이게 이제 합쳐지면서 이제 가격이 이제 다운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왠지 좀 가벼운 것 같고 그렇다. 이런 분들은 키움증권을 노려보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관찰해 보셨다가 제가 사인 내드리면 그때 매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관심 종목은 키움증권이었습니다. 현재 72,900원인데요. 보유자에 대해서 매도 의견 그리고 미보유자는 관망 의견까지 정리를 도와드렸네요. 자, 첫 번째 관심 종목 키움증권까지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관심 종목도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관심 종목은요. 만도가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오랜만에 운송장비 업종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만도는요, 10% 넘는 12% 가까운 상승세로 오늘 탄력이 좋은데요. 29만 7,500원 마감이 됐습니다. 대표님, 오늘 최고가는 30만 원도 넘었었네요. 네, 만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정도 되면은 뭐 이제 더 이상 큰 불만이 없습니다. 지금 운송장비 중에서 가장 탄력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주 이미 꺾였고요. 자동차주들도 이제 급락했다가 이제 좀 이제 겨우 이제 올라오려고 폼을 잡는 정도지 그렇게 탄력은 없거든요. 근데 만도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부품주 중에서도 상당히 압도적으로 이제 탄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보유자는 매도 후에 조정 시에 재매수하자. 여기서 더 갈 수도 있는데 뭐 지금 잡을 종목도 많고 여기서 탄력 있는 게 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해달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만도는 운송장비 업종에서 좀 탄력이 가장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보유자에 대해서는 매도 후 조정 시 재매수 의견을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가지 관심 종목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도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입니다. 먼저 업종 확인할게요. 지수 상승 시에는 코스피에선 증권, 그리고 하락 시에는 코스피 의약품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테마는요, 제약바이오 테마 중에서 차트 흐름을 보면서 단기 접근해보자라는 전략이시네요. 네, 내일장에 대해서 크게 지수 안에서 상승 시, 하락 시 좀 나눴는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목요일장 공략 어떻게 해볼까요? 네. 내일 만약 코스피가 최소 10포인트, 웬만하면 15포인트 정도 상승이 나오면은 증권주가 딱 좋아요. 근데 제가 그러지 않을 것 같아서 증권주를 매도하라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이제 올라가면 증권주가 최근에 너무 오르했기 때문에 그쪽 배팅이 났습니다. 그렇지 않는 한 증권주는 하지 마시고요. 지수가 내려갈 땐 차라리 이제 코스피 의약품 쪽으로 하자. 왜 그러냐? 최근에 코스닥 제약에 비해서 코스닥 의약품이 약간 좀 탄력이 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테마주는 역시 제약바이오 중에서 보면은 최근에 그냥 차트 흐름 보면서 그냥 단기 접근, 그러니까 뭐 오늘 샀다 내일 파는 정도 이렇게 가볍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이걸 먼저 설명드릴게요. 최근에 의약품이 좋긴 해요. 좋긴 한데 코스닥 제약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제약이 좀 더 높아요. 탄력이 더 좋죠. 네,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높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고점 라인보다도 현재 월등하게 더 높은 가격대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코스피 의약품 보겠습니다. 보면은 지난번 고점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네, 살짝 더 올라간 단계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종목으로 봤을 때 코스닥 제약이 더 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제약주 하고 싶다 그러면 코스닥 쪽 하지 말고 차라리 코스피 쪽으로 해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 지수 상승 시 코스피는 증권, 하락 시는 의약품에 대해서 짚어드렸을 테니까요. 내일장도 공략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에 대해서 상담 도와드리는 코너죠.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은요,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 또는 시장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표님이 한 분 한 분의 문자 다 보시고요,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중과 방송 전후로도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문자부터 만나볼게요. 자, 오늘 첫 번째 문자는요, 8545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선생님, 방송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파워로직스 5,720원의 비중 50% 진단 부탁합니다. 문자 주셨습니다. 자, 파워로직스 볼게요. 자, 오늘은요, 1.53%가 빠졌네요. 5,150원 마감이 되면서 일단 손실 구간에 있으십니다. 네, 대표님,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9월 20일 날 최고가가 6,310원이었는데, 매수가가 좀 높기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매수 자체를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비중이 좀 높죠. 네, 50% 비중으로 배팅할 가격대는 아니에요. 그 정도 가격대에서는.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게 만약에 이분이 비중이 10%나 한 15% 정도 된다. 그럼 아마 추가 매수 사인했을 거예요. 추가했다가 일시적으로 본전되거나 마이너스 뭐 한 10% 정도 손절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50%니까 이렇게 하세요. 매도 후에 저점 재매수 혹은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더 빠질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없는 분들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 밀렸을 때 매수하자는 얘기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거슬리는 게 뭐냐면요. 이 급락의 속도가 너무 빨랐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000원 이상에서 현재 5,000원 초반까지 내려올 수는 있어요. 모든 주식이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속도가 너무 빨라요. 너무 빠르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불안한 차트다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어쨌든 그렇게 대응해달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는요, 매도 후 저점 재매수 또는 다른 종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면서 매수해 보셔라 라는 말씀까지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자도 만나볼게요. 자, 두 번째 문자는요, 6930님 보내주신 문자예요. 명문제약을 가지고 계신데요, 매수가는 6,050원에 비중 10% 진단 부탁합니다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자, 명문제약 오랜만에 올라왔죠. 6,340원 오늘 종가 마감이 됐는데요. 수익권에 계신 시청자분이시네요. 네, 대표님, 명문제약 지금 수익권에 계십니다.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대략 한 5% 정도 안 되는 평가이길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손절 10% 또는 수익 10% 단기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좀 기다리면은 수익 매도할 가능성은 높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아직까지는 좀 단기다. 왜? 이 종목이 지금 현재 추세적으로 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수 가격 나름대로 좋았고요. 근데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현재 가격을 보면 계속 이렇게 박스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확실하게 돌파할 만한 어떤 모멘텀이 있거나 거래가 급증하지 않는 한 계속 가기는 어렵다는 거죠.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관점에서는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문제약 지금 현재 수익권에 계시지만 앞으로의 수익 10% 그리고 손절 10% 위아래로 잡아드렸고요. 단기 대응으로 접근해보자라는 전략까지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볼게요. 다음 문자는요. 9091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서울식품을 매수하셨네요. 매수가는요. 6,990원에 비중 15%입니다. 액면 분할로 25일부터 거래가 가능하다는데 대응 방법 부탁합니다. 멘토님과 서울경제TV 가족의 건강과 행복이 기원합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일단 서울식품 볼게요. 자, 오늘은요, 6,990원. 그렇죠. 이게 지금 액면 분할로 25일부터 거래가 가능하니까요. 네,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서울식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서울식품은 원래 약간 좀 좀 개별주 성향의 종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 가치주 측면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적정 주가 대비로도 이미 지금 2배 이상 고평가되어 있는데 그건 무시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 한 20% 정도까지는 기다려보세요. 왜? 액면 불안하고 이제 시작했을 때 급락할 수도 있고 급등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요인이 있긴 한데 제가 볼 때는 한 번 정도는 탄력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 재개 후에 매매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보시기 바라겠고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분들에게 그 얘기 해드릴게요. 액면 분할 재료가 있는 종목은 거래 정지가 됐다가 다시 풀리니까
그걸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액면불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호재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액면가가 예를 들어서 5,000원이었다. 그랬다가 이거를 뭐 10분의 1, 그러니까 500원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뭐 5분의 1, 1,000원으로 바꿀 수도 있거든요. 이 종목 현재 2,500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더 낮춘 건데 액면불알의 장점은 하나입니다. 단순 주가가 낮아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액면가 5,000원짜리 주식이 현재 주가가 10,000원이에요. 10,000원. 근데 이게 액면가 500원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1,0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은 변함이 없어요. 근데 단순 주가가 낮아지죠. 그럼 단순 주가가 낮아지면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매매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상승에 대한 부담이 좀 작아지죠. 그래서 일단 액면불알은 호재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그 기준에 맞게 잘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식품은요, 다시 한번 거래 재개 후에 매매가 가능하니까요. 그 이후의 전략을 말씀 도와드렸습니다. 손절 10%, 수익 20%에 대한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서울식품 이외에도 액면불알에 대한 주식의 공시가 나왔을 때는 호재로 또 생각을 하셔도 된다. 그리고 액면불알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식품처럼 25일부터 거래 가능하다. 이런 거래 가능한 날짜가 나오니까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알아볼까요? 자, 다음 시청자분은요, 7369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일진 디스플을 매수가 12,000원의 비중 79%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문자 주셨어요. 자, 일진 디스플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4%가 빠졌네요. 8,680원 마감이 됐습니다. 일진 디스플을 12,000원에 매수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최고가에서 매수를 하셨을까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좀 높게 매수하셨네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초보자이거나 아니면 좀 조급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세요. 절반 매도 후에 나머지는 마이너스 15% 또는 손절 35% 해달라 설명드리겠고요. 만약에 뭐 이럴 수도 있겠죠. 나는 어떤 경우라도, 본전까지 기다릴 거야. 그럼 뭐 기다리는 거 반대는 안 해요. 근데 몇 년 걸릴지, 혹시라도 안 올지, 그건 저는 장담 못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절대로 무조건 홀딩하라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워렌 버핏도 손절한다고요. 손절한 이유가 뭐냐?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효율성, 두 번째는 최악의 위험 상황에서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을 들어갔어요. 근데 그게 여기서 평가 이제 이 손인데 반등 나온다면 괜찮겠지만 더 빠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손절하고 나서 더 싼 가격에 잡는 게 좋은 거잖아요. 아니면 갈만한 다른 종목을 잡는 게 좋겠죠. 그리고 기업이라고 하는 건,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불가항력적인 악재가 발생할 수 있고요. 상장 폐지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SX 그룹주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고점에서 100분의 1 토막 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SX 그룹주가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 같은 주식을 5만 원에 잡았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게 1,000원까지 갔다는 거죠. 근데 그거 손절 한 20% 안 하려고 그러다가 완전히 사실상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는 주식이 되어버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손절은 반드시 해주는 게 기본이다 설명드렸고요.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분은 매수를 너무 과감하게 하셨어요. 여기서 매수를 하시는 거는 일단은 좀 너무 좀 무모했다 볼 수 있겠는데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저 정도 가격에서 79% 매수했다고 하면은 너무 공격적이니까 일단은 제가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탄력주라도 21선 아래. 그 다음으로 약하다. 그러면 61선 위, 정말 약하다. 121선 아래. 이것만 지켜줘도 됩니다. 여기다가 제가 등락 이론이 또 있고요. 여기다 또 적정 주가까지 딱 대입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제가 여러분께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었죠. 제가 항상 수익 내드린다 이런 보장을 못 한다고요. 저는 과대 광고, 과장 광고, 허위 광고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주식 정보 18년 하면서. 지금도 대한민국에는 허위 광고가 난무하고 있거든요. 한 달에 300% 이상 수익이 난다는 동, 거기다 사기예요, 그거는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실제로 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제가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적어도 주식 투자와 관련된 교육은 저보다 잘 시켜줄 사람은 못 찾을 거라고요. 저도 그건 자신합니다. 대한민국 넘버원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 제가 이 방송 통해서 여러 가지 전달해 드리잖아요. 그것만 잘 배우고 실천해도 최소한 망가지질 않아요. 저는 수익 내준다, 대박을 내준다 이런 표현 안 씁니다. 망가지지 않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망가지지 않으면 언젠가 내가 노력도 하고 운도 닿다 보면 큰 수익도 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허황된 꿈을 심어주질 않아요. 그리고 투자가 절대 쉽지가 않거든요. 주식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가 어려워요. 왜? 돈 버는 게 쉬우면 말이 됩니까? 당연히 어려워야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방송 통해서 제가 많은 내용 전달해 드리니까 그 기본적인 것만 꼭 숙지하셨다가 잘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진디스플은 일단 절반 매도 후에 나머지는 15% 손절 또는 35% 의견을 주셨습니다. 비중이 80%로 좀 무거우신 만큼 그에 따라서도 대응 전략 말씀을 도와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볼게요. 다음 문자는요. 0741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우리 조명을 중장기 전망 조언해주세요. 매수가 1,900원에 비중 40%입니다. 적정 가격, 적정 주가겠죠? 적정 주가와 너무 차이 나네요. 라고 문자 주셨네요. 자, 일단 우리 조명 매수하셨는데요. 오늘장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595원에 마감이 됐네요. 네, 대표님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적정 주가도 확인을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이 괴리가 또 불안하신가 봐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리 조명은 적정 주가 대비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중기가 아니라 아마 장기 투자하셨을 거예요. 근데 장기 투자하신 분이 조금 밀린다고 마음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오늘 방송 초반에. 투자자들은 단기든 중기든 장기든 일단 내려오면 불안해요. 중기 투자해놓고 왜 이렇게 쉽게 마음이 흔들립니까? 엄청나게 저평가된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밀리면 다 불안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분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 드릴게요. 일단 이 종목은 일시적으로 추가를 하세요. 비중이 40%가 된다고 하더라도 추가했다가 본전 또는 마이너스 15%에서 절반은 매도하고 절반은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왜? 어차피 모두들은 언젠가는 상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이 정말로 여러분 이분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렇고 중장기로 투자하겠다고 마음 먹었다면 일단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조명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 추가 후 본전 또는 15% 절반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셨는데 또 그 안에서 전략을 말씀 도와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550님 보내주신 문자예요. 현대 BNG 스틸을 매수가 12,150원에 비중 50%입니다. 철강 관련주 지속적으로 보유 가능할까요? 문자 주셨네요. 자, 먼저 현대 BNG 스틸을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장의 가격은요, 11,650원 마감이 됐습니다. 최근에 철강석 관련된 가격이 좀 올라가면서 또 이에 따라서 관련 주식들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포스코는 반등 나왔지만 이건 반등이 좀 안 나왔죠. 사실 좀 억울해요. 적정 주가가 약 4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50%는 좀 과다한 것 같고요. 일단 절반은 축소하세요. 평가선 이런 걸 떠나 축소하시고, 일단 홀딩을 더 지속해봐도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신저가 이탈한다 그러면 다시 그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추가할 건지 말 건지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테니까 일단 그렇게 해달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비엔지 스틸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줄인 이후에 보유를 하시면서 저희 쪽에 다시 질문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홀딩 의견 주셨으니까요. 신저가 이탈 시에 저희 쪽으로 샵 0082번 다시 한번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볼게요. 다음 시청자분은요. 7759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앱클론을 매수가 3만 원에 비중 20%입니다. 수익을 볼 수 있을까요? 라고 문자 주셨네요. 자, 앱클린 오늘장은요. 27,1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지금 수익권에 당연히 또 수익을 바라시는 모든 투자자분들일 텐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대표님? 네, 지금 약 한 10% 정도 네. 평가 손인데요. 대응 이렇게 해주세요. 본전 또는 마이너스 20% 매도에다 설명드리겠고요. 앞으로 신규주 매수하실 때는 웬만하면 적정 주가를 좀 확인해 보세요. 왜 그러냐? 이 종목의 적정 주가가 4,900원이에요. 대충 5,000원 잡는다 그래도 3만 원이면 얼마죠? 6배예요. 상당히 고평가된 종목이죠, 이미. 그래서 평택초등 기술특허 적정 주가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가격이 여기에요. 상장 초기에 어때요? 일단
매수하신 거예요. 용감하게. 왜냐하면 이제 신규주들 중에서 급등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자, 화면 보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설경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평택촌놈 기술주가 적정주가를 항상 보실 수가 있거든요. 좌측 화면에 보면은 평택촌놈 적정주가 클럽 회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찾으시면 되는데 한번 제가 직접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F클론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F클론으로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죠? 4,900원. 현재 제가 코스피 코스닥 모든 종목 오픈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만이라도 이걸 좀 확인하고 앞으로 매수를 해달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앱클론 같은 경우에는요, 본전 또는 20% 매도, 그리고 마이너스 20%입니다. 손절 가격, 그리고 평택촌놈 적정 주가에 대해서 또 대표님이 직접 또 확인을 해드렸으니까 먼저 적정 주가를 활용하시면서 확인한 이후 또 종목을 선별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부터 만나봅니다. 4847님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애청자입니다. 대상 매수가 24,400원의 비중 10%인데 손절할까요? 꼭 좀 진단 부탁드립니다. 문자 주셨습니다. 자, 대상을 볼까요? 자, 오늘 장의 대상 흐름은요. 23,150원 마감이 됐습니다. 네, 대표님 대상을 24,000원. 지금 뭐 매수가보다 좀 부족한 가격대이기도 한데요. 일단 바닥에서 올라왔어요, 대상.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렇게 해주세요. 본전 또는 마이너스 10% 매도 후에 재매수 대기를 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 종목은 적정주가 37,000원짜리고요. 매수 중에서 괜찮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도 상당히 이제 신뢰하는 종목인데, 그렇게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고,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 한번 급등해주고 계속 추세적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현재. 그러니까 지금 2017년에 계속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더 빠지면 한번 추천해볼까 이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왜? 충분히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나빠서 떨어졌다기보다는 우선순위에서 배제돼서 지금 가지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미 한번 크게 시세를 분출했습니다. 지난 2011년이었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어땠습니까? 불과 10,000원이 안 됐어요. 한 7,000원 정도 됐어요. 그게 55,000원대까지 갔으니까 엄청나게 올라간 거죠. 몇 년 동안. 그리고 나서 지금 조정을 받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다가 한번 필요할 때 한번 매수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상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겠네요. 일단 보내신 시청자분에 대한 대응 전략은요. 본전 또는 10% 매도 후 재매수를 좀 노려보자라는 대기 의견 주셨는데요. 이 밖에도 대상에 대해서 또 코멘트 남겨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빠르게 마지막 문자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다음 문자는요. 5879님이 보내신 문자예요. 덱스터를 매수가 7,500원의 비중 50%입니다. 진단 부탁합니다. 문자 주셨습니다. 자,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7,930원 마감이 됐네요. 네, 대표님 마지막 문자는 또 수익권에 계신 시청자분으로 마무리하겠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수익 축하드리겠고요. 본전 또는 수익 10% 이렇게 매도해달라 설명드리겠고요. 앞으로는 추격 매수를 하지 말아달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적정주가 대비로는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7,500원이면 여기에요. 그러면 지금 웬만한 투자자들은 이걸 추격 매수라고 인정을 안 하는데 저는 이걸 추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왜 그러냐?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21선 아래에서 매수하는 게 기본이라고요. 만약에 내가 어떤 종목을 매수하려고 했는데 21선 안 내려온다. 다른 거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 항상 명심하세요. 개인들의 3대 집착. 그것 때문에 실패하는 거거든요. 매수가 집착. 그러니까 내가 매수를 했다가 밀려요. 근데 본전이 안 오더라도 던질 수가 있어야 돼요. 꼭 본전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것 때문에 그 많은 기회 놓치고 오히려 끌려다녀요. 그리고 주식 비중 100%에 대한 집착. 주식 비중 100%가 안 되면 불안해서 못 견뎌요. 사실 항상 주식 비중이 1년 내내 100%인 사람들은 절대로 투자 성공 못합니다. 특정한 기간의 구간에 성공할 수 있어도 길게 볼 때 실패해요. 그다음에 특정 종목. 어떤 거를 꼭 매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 아니면 저거 아니면 이거 하면 되니까 딱 기준 세워놓고 내가 매수할 기준이 온다, 가격이 온다. 그럼 그때 매수하시고 아니면은 다른 걸 항상 매수하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본전 또는 수익 10% 의견 주셨는데, 앞으로 이 과정이 조금 더 합리적으로 또 추격 매매에 대해서 금지를 또 말씀을 도와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종목에 대해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석투자와 함께 해주신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종목과 그리고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